안녕하십니까. 뉴스7 박남식 기자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통합정치를 담은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체 123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보조할 951개의 법안 마련을 위한 국정입법 협의회 신설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점에 구속 상태에 놓이는 현정사상 초기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에 불발됐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반도체의 100%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산 반도체의 세율 계산서는 최혜국 대우의 실효성, 대미 투자에 따른 무관세 적용, 트럼프의 포고령 발동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투자계획 발표에서 반도체의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직접 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공장을 지키려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요일 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7일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담이 매우 조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3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리아노 포스타 통신에 따르면 유리 무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 제안으로 양국이 수요일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담 장소도 합의됐고 조만간 발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시기는 다음 주로 지정됐지만 준비에 며칠이 걸릴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7일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 15% 적용 방식을 두고 미국 정부가 이견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럽연합 EU에 적용된 특례 조치가 자국에도 적용된다고 협상 내용을 해석했지만 미국은 공식 문서에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EU만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월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공동의 역할을 담은 제안을 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할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 장관은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부처가 관세 협상 때의 마스가 조선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아이디어를 낼 것이라며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을지 프리덤 실드를 진행합니다. 양국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야외 기동훈련 절반은 폭염 등을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반도체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대만 당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7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주임 의원은 이날 의회 브리핑에서 대만의 주요 수출 기업이자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TSMC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대만 반도체 업체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들의 경쟁 업체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대만은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자들과 같은 출발선에 선다면 선두 주자가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를 언급하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최고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반도체 분야 품목 관세가 별도로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만큼 한국 기업들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제1과제를 개헌으로 제시한 것은 사회통합 차원의 개헌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호 과제로 적폐청산을 내세운 것과 대비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여야 정협치와 국민 참여도 강조할 것으로 7일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검찰개혁 강론을 둘러싼 불협화음 기류가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수사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단시간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구현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당정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고 말합니다. 검찰 조치 여부, 검찰의 수사 종결권, 회수 여부, 검찰 보안 수사 여부 등 견해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세부 항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치면서 또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팔다리를 붙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검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1차 집행에 실패한 지 6일 만이고 체포영장 기한 만료 당일이었습니다. 이날 집행에는 1차 집행을 기한 문홍주 특검보가 동행하지 않고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섰습니다.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 등 교도관 10여 명도 대기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최근 학교로 복귀한 데 이어 사직 전공의들도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면서 의정 갈등 사태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채용을 병원 자율에 맡기고 군 입대를 연기하는 등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걸림돌을 치워줬습니다.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의정 갈등 사태를 특혜로 봉합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자동차와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공략할 신차 5종을 공동 개발합니다. 그룹사 기준 글로벌 판매량 3, 4위로 라이벌 관계인 두 회사가 사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점에 손을 잡은 것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체로 5만 전자에 머무르며 투자자 계속 속아픈 손가락이던 삼성전자는 하반기 들어 외국인의 집중 순매수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반대로 신고가를 경신해온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으며 주가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2주 만에 지급액의 46%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음식점 41.4%, 마트 식료품 15.4%, 생활밀착 업종에서 많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 쿠폰 5조 7,679억 원 중 2조 6,518억 원이 쓰였다고 질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 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 쿠폰의 업종별 사용 매출액을 카드사 9곳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 1조 989억 원, 전체 사용액의 41.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마트 식료품 4,077억 원, 15.4%, 편의점 2,579억 원, 9.7%, 병원 약국 2,148억 원, 8.1%, 의류 잡화 1,060억 원, 4.0%, 학원 1,006억 원, 3.8%, 여가 레저 760억 원, 2.9%, 주유 407억 원, 1.5% 순으로 사용액이 많았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넷째 주 가맹점 매출액은 직전 셋째 주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액 증가폭은 대중음식점 2,677억 원, 주유 1,326억 원, 의류잡화 1,042억 원, 마트 식료품 884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학원 33.3%, 의류잡화 19.7%, 여가 레저 16.5%, 편의점 13.1%, 주유 13.1% 순이었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즐길 수 있는 정선 화암동굴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정선 화암동굴이 한여름 이색 피소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선군 화면에 있는 화암동굴은 천연동굴과 건강인 인공갱도가 연결된 독특한 구조를 지닌 국내 대표 동굴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신비를 체험하고 금강의 역사와 미디어 아트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형 관광지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광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천 최저 24도, 최고 29도, 서울 최저 23도, 최고 31도, 춘천 최저 21도, 최고 31도, 강릉 최저 23도, 최고 30도, 대전 최저 22도, 최고 31도, 세종 최저 21도, 최고 31도, 청주 최저 23도, 최고 32도, 전주 최저 22도, 최고 32도, 대구 최저 32도, 최고 32도, 포항 최저 23도, 최고 31도, 울산 최저 23도, 최고 31도, 광주 최저 22도, 최고 32도, 부산 최저 22도, 최고 30도, 제주
최저 23도, 최고 33도. 달 뜨는 시간은 7시 11분, 달 지는 시간은 새벽 3시 59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새벽 5시 42분, 해 지는 시간은 저녁 7시 33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